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벌써부터 봐봐라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오르고 무슨 친환경 재생에너지냐 원전 말이 답이다. 푸틴은 유럽을 위험에 빠뜨린다. 평화를 파괴한다. 독재자다. 침략자다. 저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우리 미국과 함께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토가 더욱 굳건해져야 되고 우리 미국이 그것을 지지할 거고 지원할 거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렇게 바이든이 러시아 제재를 발표하고 나자마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하자마자 바이든의 지지율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개박살납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동맹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요 러시아 제재하면 안 돼요. 근데 동맹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러시아 제재를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러시아가 나쁜 애들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러자니 뭐하고 저러자니 뭐한 겁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그래요. 지금 바이든 정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지지율은 떡락한다.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러시아랑 관계를 개선했어. 인플레이션이 잡혔어. 경제가 좋아졌어. 물가가 안정됐어.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저 쓰레기 바이든 러시아 같은 침략자를 봐주고 관망하고 내버려뒀다 이러면서 욕 뒤져라 먹을 겁니다. 그렇다고 러시아 제재를 계속하면은 이 바이든 정부는 경제를 어떻게 정책을 하길래 이지냐면서 또 욕먹고 이러나 저래나 욕먹는 거야. 지금 바이든은 2021년 초중반에 미국 연준의 파월이 뭐라고 했어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수많은 개미들에게 지금 욕을 오지게 먹고 있죠. 2021년 초중반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이고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2021년 11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게 아니네? 레알 왔어? 내가 잘못 말했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당국자들이 만나서 회담을 시작합니다. 2021년 12월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죠.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를 알았을 거예요. 이날 이미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무리한 요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외교회담에서 러시아의 요구가 이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걸 아예 포기시켜라. 그리고 동유럽에서 나토의 군사활동과 관련된 걸 아예 없애라. 러시아 영토에 타격 가능한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배치를 아예 하지 마라. 우리도 안 할게. 이런 얘기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저 요구를 안 들어줘서 지금 전쟁이 났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요구를 당연히 얘네가 안 들어주겠지? 안 들어준 거를 명분 삼아서 전쟁해야지로 해석하는 게 더 올바릅니다. 안 되는 걸 요구하고 안 들어주면 안 들어준 걸 탓하면서 전쟁을 한다는 거죠. 명분을 만든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아직은 좀 확실한 건 아닌데요. 학자분들의 의견이 나오진 않았는데 2021년 12월에 저 외교회담에서 저런 요구를 러시아가 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명분이었을 것이다. 너네가 이거를 안 했으니 우리는 전쟁을 한 거고 이제 너네가 이걸 하면 우리는 전쟁 끝낼게라고 나중에 할 말도 생기고 여러모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아요. 이 안 되는 걸 요구했을 때는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시작됐고 연준이 빅스텝을 밟기 직전이었습니다.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러시아가 왜 저때 연준이 인플레를 인정하고 이제 빅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을 때 저런 무리한 요구를 했는가를 잘 봐야 돼. 근데 또 미국이 그렇다고 본인들이 인플레가 터졌다고 해서 지금 러시아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이미 러시아의 전략적인 타이밍이었을 거라는 게 중론으로 나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언론에 나오는 학자분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러시아가 일부러 2022년 2월 중순말을 전략적인 타이밍으로서 전쟁 타이밍을 잡은 것이다. 미국의 인플레가 심해지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가 심해지는 그 타이밍. 왜? 미국은 러시아를 제재할 게 뻔하거든요. 제재하면 인플레이션이 와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 제살이 깎아먹는 게 아니라 제살이 터져요. 지금 실제로 터지고 있잖아 지금. 바이든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영웅적인 국가고 미국과 함께하는 동맹, 얼라이언스들은 위대한 거고 독재 국가와 우리 미국의 동맹들은 차원이 다르고 성스럽고 성역화되어 있고 아주 좋은 거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난리친 거 아니야. 복구하려고.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갔는데 인플레고 구간에 제재를 안 하겠냐고. 그 제재의 화살이 근데 지금 러시아로 향했는데 부메랑이 돼서 미국과 서유럽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고스란히 오고 있죠. 오히려 러시아보다도 서방 세계나 미국 같은 국가들이 경제가 더 빠르게 박살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도 타격이 없을 거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벌써부터 봐봐라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오르고 무슨 친환경 재생에너지냐 원전 말이 답이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얘기를 뭐 하려고 하냐 대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러시아가 원하는 바죠. 러시아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가 오는 것을 전혀 원치 않습니다. 제발 석유와 천연가스를 쓰길 바래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 한다고. 원전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게 이제 무식하다는 거야. 무식하고 용감하다는 거야. 이건 무식하다고 표현해야 돼요. 무조건 원전 무새들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돼. 그 양반들은. 원전 전력은요 절대로 100% 국가 전체 전기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못해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거를 모르고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기저전력원으로 써야 돼요. 원전은 기저전력의 개념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양반들이 지금. 원전은 버튼 한번 시동 걸면 못 멈춥니다. 뭔 말이야. 원전 한 기가 100을 생산한다고 칩시다. 지금 전 세계에 원자력 발전소가 100개가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도 미국인데 90몇 개 있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그 원전 무새들이 원하는 것처럼 원전을 100개를 만들어서 치자고요. 전력을 얘네가 하루 동안 100을 생산할 수 있어. 100개야. 그럼 뭐야? 많이죠? 이거는 이 원전 한 기가 가동 중단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생산하는 겁니다. 현재 7월 1일이에요. 한낮온도가 35도야. 전국에 있는 산업체와 국민들이 쓰는 전기 사용량이 9,000이야. 그럼 만을 생산했으니까 됐네. 밤에 1,000으로 떨어집니다. 나머지 9,000 어디 가죠? 전기는 저장이 안 되죠. 9,000은 날아갑니다. 저걸 없애는 것도 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대요. 이번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원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밤에 날아가는 전기를 이제 댐으로 보내죠. 그래서 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물이 이렇게 있어. 댐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저 원전 전기나 기저전력원으로 밤에 이제 안 쓰는 전기가 있으면요.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관리하고 있는 댐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서 빰프로 올립니다. 그리고 내려요. 올리고 내려요. 그냥 날아가는 것보단 이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날아가는 전기가 아까워서. 지금 전력의 체계와 전력망과 전력을 분산시키는 그 유통망과 이런 게 아직도 진짜 몇십 년 전 그대로예요. 지금 생각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원전 100%로 될 것 같아 그게? 핵도 없어요 그거. 이런 현실적인 걸 모르고서 내가 원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원전이 필요해요. 원전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단 기저전력원으로서 24시간 돌아가는 거로서 써야 되는 그런 게 효율적인 거지 100%를 원전으로만 할 수 있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야 지금 저게.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93개예요. 지금 우리나라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24개 있어요. 원전이 우리나라에서 2020년 기준 전력 전체 생산량의 29%를 차지했어요. 이것도 엄청 많은 거지 사실은 원전이. 근데 이 29%도 간당간당한 거 아니야. 100% 쓰려면 저기에서 3배 가지고 됩니까? 예비율까지 따지면 4배는 지어야 돼요. 예비율이 뭐야? 국민들 100 정도 쓰겠지? 그걸 어떻게 알아? 100 정도 쓸 줄 알고 100만 보냈는데 진짜 100 고스란히 쓰면 블랙아웃 생겨요. 전기가 나가버린다고. 그러면 안 돼요. 예비율이라는 거를 10에서 20% 책정해가지고 더 생산해야 돼. 그러면 29% 생산하던 게 최소한 3, 40이니까 120%는 생산해야 되니까 원전 24기가 30%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4배는 더 만들어야겠네. 예비율까지 생각하면은. 그러면 24 곱하기 4 하면은 몇 개예요? 96기. 이걸 어디다가 만들라 그래요? 지금 부지가 다 있나? 미국이 90세 개 쓴다고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 이런 답답한 여론들이 대한민국조차도 있으니 러시아 입장에선 땡큐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바이든이 뭐 한다고 했죠? 미국의 동맹을 얼라이언스를 다시 복구시키고 더 탄탄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러시아 제재를 강력하게 가해가지고 우리 공공의 적 미국과 동맹인 국가들의 공공의 적인 저 러시아 나쁜 놈들 이거를 통해서 미국의 동맹들을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우크라이나 팔아먹으면서 러시아 제재 자기들은 정작 미군 한 명도 안 보내주면서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그 제재의 화살은 지금 미국으로도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려고 뒤져라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이 유럽에 많았는데 지금 원자력 발전이든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뭐든 간에 하루아침에 늘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러시아 제재하면서 어마무시하게 폭등하죠. 그리고 러시아는 이거를 팔아먹어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재미를 못 볼 줄 알았어요. 근데 인도랑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사줍니다. 그러면서 재미를 봐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합니다. 러시아가 에너지 팔아먹어가지고. 지금 근데요 요거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학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미 인도와 중국 같은 국가들하고 대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2021년 12월에 외교회담을 했다고 했어요. 2022년 2월 말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는데 요 사이에 한 두세 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재를 할 게 너무나 당연했단 말이죠. 아마 푸틴이 인도나 중국 같은 국가랑 다 얘기가 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굉장히 급작스럽게 야 인도야 중국아 됐어 지금 바이든 저 인간이 지금 제재한대 씨부래 야 너네 급하게 좀 천연가스 좀 석유랑 좀 사줘라 이랬을 것인가. 안 그랬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인도랑 중국도 그걸 급하게 자기들이 결정을 한다? 그것도 웃길 것 같아요. 중국과 인도도 그걸 무슨 1, 2주 만에 그냥 다 결정해가지고 살게 우리도 지금 정했어. 이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좀. 그래서 이런 큰 건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도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갈 걸 이미 작년 12월에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인도랑 중국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만 진짜 가만히 지금 세댄 거예요. 낙동강에서 지금 세댔는데 우크라이나만 몰랐을 가능성이 있든가 아니면 이건 정말 최악인데요. 바이든이 최근에 그랬잖아. 우크라이나한테 이미 우리는 몇 달 전부터 전쟁이 일어나니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그 얘기를 무시했다. 이미 바이든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 일부러 전쟁이 일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를 지키려는 열정적인 사람들이라는 이상한 뽕에 심취하려고 가만히 내버려뒀다라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그건 진짜 무슨 뭐야 그게? 너무 최악인데요. 그거는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 본인이 영웅이 되기 위한 상황이 벌어지는 전쟁이 일어날 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최악이에요. 근데 지금 정황적인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그게 가능성이 없지 않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정말 좀 별로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진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불쌍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찌되었든 아마 러시아 제재가 시작되면 인도와 중국에다가 팔아야지까지도 다 설계가 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미국이 제재할 걸 뻔히 알고 있었고 인도랑 중국에 팔아먹을 것도 알고 있었고 미국도 그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미국이 그걸 과연 알고 있었는데도 내버려뒀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죠. 미국이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 인도나 중국에 천연가스나 석유를 팔아먹을 걸 알고 있는데도 내버려뒀다면 그냥 우리 미국은 이번 기회에 러시아라는 공공의 적을 만들어내서 미국의 얼라이언스 동맹들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한 1, 2년 대치만 하다가 나중 가서 끝낼까? 이런 계산을 했을 수도 있죠. 미국 입장에서. 가능성이 워낙 많습니다. 국제정치에서 뒤에서 하는 외교의 뒷문에서 하는 일들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그 뒤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국제정치학자분들도 추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틀릴 때도 많고 가능성과 변수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교문서가 나중에 몇십 년 뒤에 뽀록이 나지 않는 이상은 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탐정놀이 하는 것도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음모론에 빠지진 마세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미국의 목적이 얼라이언스 동맹을 다시 이제 돈독하게 만들려는 것이고 푸틴은 본인들이 이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제한선을 그어놓고 추론도 해야지 선 넘게 무슨 사탄의 자식들이 지금 뭐 일루미나티가 이거를 장악하기 위한 계략이고 뭐 러시아 푸틴도 일루미나티고 바이든도 같은 편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선 넘은 그건 답도 없어 진짜. 너무 그렇게까지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댓글에서. 자 어찌됐든 오늘의 주제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러시아가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러시아 입장에서만 말씀드릴게요. 러시아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가 기왕 올 거라면 몇십 년 뒤에 올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 동안 천연가스와 석유 가격이 올라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유럽과 미국 같은 동맹으로 엮여있는 국가들의 관계를 와해시키는 게 좋습니다. 너네 유럽 니네들 그 잘난 미국형 때문에 기름값 오르고 천연가스 부족으로 지금 허덕이는 거 봐라. 니네 나라 정부들은 뭐하고 있는 거니? 국민들이 천연가스 석유값 올라가지고 뒤져가는 거는 신경도 안 쓰고 백날 미국과의 얼라이언스 이러고만 있어. 유럽에 있는 국민들아 빨리 개소리 집어치우고 러시아랑 다시 화해하고 무역 시작하라고 너네가 니네 정치인들한테 얘기해야지 뭐해.
라고 러시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독일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를 가장 원하잖아요. 그거는 독일만의 얘기일 겁니다. 한동안은. 예를 들어 독일이 2040년 가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었대. 여기는 언제 할 건데요? 여기는 국토가 산으로 70%나 있는 대한민국에서 독일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를 다 열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우리나라도 되겠어요, 그게? 그리고 자본이 많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는 저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도 그냥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엄청난 자본이 필요해요, 저게. 그래서 유럽에서 특정 국가들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었다 한들 러시아가 한동안 저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가 열리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꽤 강력한 입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는 중동아랍이랑 러시아의 관계가 함께 갈 수도 있어요. 왜? 석유를 팔아먹어야 되는 나라들이니까요. 이 시점에서 그리고 미국이 아이러니합니다. 미국이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셰일가스, 셰일오일 기업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환경을 수호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야 된다고. 근데 셰일 혁명 기업들, 셰일가스나 오일 기업들은 또 죽어라 부추기고 있거든요. 그럼 말이 안 맞아. 지금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로 간다면서 전기차도 뒤져라 만드는 나라인데 LNG 플랜트 시설이나 LNG선이나 셰일 기업들을 육성을 같이 한다? 뭔가 되게 모순적이지 않아요? 그죠? 너네랑 우리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어도 얘네들은 한동안은 석유랑 천연가스 안 쓸 수가 없을 거야. 그때 가서 계속해서 팔아먹으려면 지금 준비해야 돼. 얘네는 못 팔게 막고. 이런 계획도 있는 거죠. 한동안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가 전 세계적인 국가들이 모두 따라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국제정치는 야생이고 국내 정치랑 모순되는 행동을 미국이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잘못됐다고 하기도 어려운 게 원래 저렇게 하는 겁니다. 국제정치와 경제를 위해서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다른 나라들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거야? 다른 나라도 다 저 짓거리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최근에 동향을 보면은 제가 좀 소름 끼쳤는데 최근에 소련이 과거에 냉전 직전부터 하던 게 뭐였냐면 확장 정책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이랑 국경이 붙어있는 나라를 공산화시키고 이 나라랑 붙어있는 또 다른 나라를 공산화시키고 이게 소련의 확장 정책이었어요. 지금 러시아가 비슷한 거를 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반미 감정이 있는 나라들하고 지금 결탁하는 게 있죠. 예컨대 이란. 지금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이 중동아랍에 많은데 그중에 특히 이란이 있어요. 저 이란 같은 나라들이 지금 브릭스, 러시아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는 그 브릭스라는 그 경제기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란을 넣냐 안 넣냐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만약에 그게 현실화가 자꾸 되면은 앞으로 미국 주도하에 미국이 경제봉쇄를 함으로써 이란이 그동안 왜 못 살았어요? 미국이 조져가지고 그런 거야. 천연가스랑 석유 가격이 지금 오른 상태에서도 조지고 있거든요. 지금 핵협상을 트럼프가 그냥 바로 깽판을 쳐버려요. 지네 나라 셰일 기업들 돈 벌게 하려고. 오바마 정부 때 핵협상이 잘 돼가고 있었거든요. 이란이랑. 근데 트럼프가 갑자기 트집을 잡아가지고 깽판을 놔버리거든요. 기름 많이 팔아먹게 하려고 자기 나라. 그런 게 있었어. 지금 이런 반미 정서가 강력하게 있는 국가들이 러시아랑 친해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미국 주도하에 말만 듣던 수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그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러시아랑 붙고 브릭스에 들어간 이 이란의 석유를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앞으로. 그걸 대비해서 지금 이란이랑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가까워지는 게 있는 것이고 그 국가들이 가까워지면은 중간에 있는 나라들 미국과 친했지만 그렇다고 러시아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을 필요도 없었던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달리 말하면 이게 의미하는 건 미국의 영향력이 미국의 말만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국가들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다극체제로 간다는 걸 제가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수많은 국제정치학자분들도 다극체제로 가고 있고 이제 올 거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언론 기사만 봐도 칼럼 쓰신 외국 학자든 국내 학자분들은 많아요. 굉장히 머리 아파지는 시대죠.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러시아가 유럽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경제를 위해서 본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은 반미 정서가 있는 국가들하고 결탁하고 더 나아가서 석유 가격을 계속 요동침으로써 러시아에게 계속해서 기댈 수밖에 없는 석유 가격이 저렴해지려면 러시아가 석유를 더 많이 팔아먹고 시장에다가 풀어야 되거든요. 중동아랍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한동안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도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가 이런 그 석유 생산 국가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석유 가지고 천연가스 가지고 장난질도 많이 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물론 미국은 그걸 막으려고 하겠죠. 우리가 LNG 플랜트 시설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줘. 우리 석유를 사, 쟤네 거 말고. 근데 그게 너무 길어지면, 시간이 늦어지면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변수가 많은 시대예요. 국제정치적으로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변수가 많고, 옛날에는 학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였고 요 선 안에서만 국제정치학자분들이 얘기했다면, 요즘은 국제정치학자분들도 경제적 변수라든가 국가들의 에너지 변수라든가 이런 변수들이 들어가니까 학자분들마다 의견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더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치도.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머릿속에 조금 들어가 봤는데, 딱 부러지게 러시아가 지금 원하는 것이 뭐 나온 건 아니지만, 앞으로 러시아가 석유나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유럽에다가 계속해서 겐세이를 넣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이 러시아 때문에 오히려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과 동맹 관계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지금 너무나 높아지고 있다는 거. 미국이 동맹을 더 굳건하게 만들려고 했던 행동이 스스로 동맹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을 만들어 올 수도 있다는 거. 미국의 동맹이 유럽에서 약화된다는 건 뭐죠? 러시아가 삐집고 들어갈 틈이 생긴다는 거죠.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